자, 오늘 XM3, 아반떼,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 세 가지 차량, 왜 이 세 가지 차량을 조합으로 가지고 왔냐? 이 세 가지 차량 다 가장 잘 팔리는 트림이 2천만 원 중반대에 있는 트림들. 물론 얘는 세단이고 이 양쪽 옆에 있는 애들은 SUV. 얘가 너 SUV 맞니? 뭐 그렇긴 하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차량 가격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실내 공간에서의 거주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비슷한 차량들이고, 그리고 세 가지 차종 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핫한 준준형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대를 오늘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비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선수들의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XM3 같은 경우에는 RE 시그니처 옵션 2개를 포함해서 자 2,765만 원. 네. 살짝 내려서 그냥 2,500만 원, 2,000 중반대로 퉁칠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에요. 완벽한 풀옵션이고 가격이 2,570만 원. 얘랑 비교했을 때 무려 가격 차이가 200만 원. 자, 하지만 어쨌든 2천만 원 중반대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RS 등급 가장 높은 트림이에요. 가장 높은 트림이지만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620만 원. 자, 마찬가지로 얘도 2천만 원 중반, 뭐 굳이 따지자면 2,700, 600, 500이긴 한데 그냥 다 2,500으로 퉁 치자고요. 1, 200만 원 뭐 더 쓰고 말고 뭐 2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는데 크게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냥 퉁치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뭐 개소세 인하 가격 때문에 말이 많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차종 전부 다 개소세 인하 전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의 겉모습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부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만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XM3부터. XM3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를 거꾸로 역행하는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릴이, 네, 그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한 뼘, 네, 한 뼘짜리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그릴이나 아반떼의 그릴, 요즘에 그릴을 크게 만드는 트렌드잖아요. 그런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XM3의 그릴은 네, 굉장히 작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한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작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미국 차가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2천만 원 중반대의 미국 SUV가 정말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서양인들의 그 좀 날이 서 있고 라인이 좀 굵직굵직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 비율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반떼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기에도 트레일블레이저가 사실 가장 사이즈가 커 보여요. 지금 이게 컬러가 화이트가 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SUV라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레일블레이저가 일단 이 사이즈 자체도 동급 차량들 대비해서, 이 같은 가격 차량들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우람해 보이고 떡대가 좀 있어 보인다. SUV로서 가져야 될 그런 좀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장, 차량의 길이죠.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트레일블레이저가 사실 가장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하는데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짧아요. 얘가 꼴등. 그리고 그 다음이 XM3예요. XM3가 2등. 마지막 아반떼가 1등이에요. 길이. 그것도 심지어 1, 2등이 비등비등한 1등이 아니라, XM3도 길다 했는데 XM3보다 무려 8cm가 더 길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XM3랑 비교하면 무려 15cm나 더 짧다. 도대체 얘는 얼마나 긴 거야? 아무튼 근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길어 보인다. 좀 신기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의 폭입니다. 이 폭도 얘가 1등이야. 1825, 그리고 1810, 1820. 너무 신기하잖아요. 얘가 앞모습을 딱 봤을 때 가장 딱 어깨도 이렇게 좀 딱 벌어진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폭도 얘가 제일 넓다. 그 다음 또 2등, 3등 제일 좁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축간거리죠. 네, 휠베이스 앞바퀴 축에서부터 뒷바퀴 축까지의 거리, 그 거리는 마찬가지로 얘가 꼴등이에요. 꼴등이고 얘네 둘이 네,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트레일블레이저가 분명히 더 커 보이고 더 우람해 보이고 더 강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랑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실물로 봤을 때 가장 작아 보이는데, 아반떼가 아무래도 수치적으로는 가장 넓을지라도 세단이다 보니까 네, 이 SUV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 위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몇 센치,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수치들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정말 차량의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워트레인이랑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차량이 전부 다 토션빔이에요. 이 토션빔 차량 세 가지를 전부 다 타봤을 때 분명한 건, 여기서 정말 분명한 건 이 토션빔을 세팅하는 능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 제조사들이 상향 평준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토션빔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야 막 탱거리고 막 방지턱 넣으면 차 막 뒤에 막 다 부셔지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세 차종이 전부 다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에 출시된 차량들의 그런 토션빔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기는 하나, 그러나 이 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멀티링크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컴포트한, 그리고 또 스포츠성이 있는 승차감에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토션빔 구조라는 거는 실내 공간을 넓게 뺄 수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공차 중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반대에 이런 차량들 가격, 실용성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이런 차종들의 토션빔 세팅을 이렇게 잘 해서 세 차종에 다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는 네, 세 차종 전부 다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이겠죠. 네, 아무리 뭐 생긴 거고 나발이고 간에 자동차는 잘 굴러가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차종을 전부 다 타본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반떼한테 1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1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론 얘네 양쪽에 있는 애들은 1300cc 터보, 그리고 얘는 1600cc NA 자연흡기 엔진인데, 물론 뭐 와 야 터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터보는 엄청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터보 엔진은 출력을 위한, 퍼포먼스를 위한 터보 엔진은 아닙니다.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1300cc까지 배기량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출력이 너무 딸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터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가 들어가서 출력이 더 좋아 라고 느끼기보다는 터보렉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얘네 세 마리를 놓고 달려 했을 때 아반떼가 가장 느릴 거예요. 하지만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 1600cc 듀얼 MPI 엔진의 CVT 조합 자체가 일상주행 뭐 50km에서 100km까지 가속할 때, 뭐 잠깐 앞차를 추월할 때,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나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공차 중량이 1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하셨을 때, 물론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냥 굳이 2등을 따지자면 2등이 정말 따지기 어려운데, 굳이 2등을 따지라고 하면은 얘가 2등이 될 거예요. 얘는 당연히 3등이고요. 네, 얘는 그 미션 출발할 때 그 머리 뒤통수 뇌가 진짜 막 이탈될 것 같은 그런 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반떼 신형입니다. 혹시 이 차 세대 중에 뭐가 제일 비싸 보여요? 이거요? 네, XM3. 앞을 봤을 땐 가운데가 제일 비싸 보이고요. 뒤를 봤을 때는 XM3가 제일 비싸 보여요. 네, 비싸 보이고. 앞을 봤을 때 제일 싸 보이는 거? 저는 쉐보레. 쉐보레가 제일 싸 보인다. 네. 앞을 봤을 때 이게 제일 싸 보이시고. 아무튼 저희 이거 촬영 중인데 영상에 잠깐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파워트레인 얘가 꼴등, 1등.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진짜 누굴 2등으로 해줘야 될지 참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얘 엔진이 똑같은 1300cc 엔진이 아니라 얘는 3기통이에요. 3기통.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토션빔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 구조적인 한계까지 뛰어넘지는 못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이 3기통 엔진은 이 3기통 엔진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아무리 차량 안에 방음을 잘 해놓고 아무리 신형 엔진이고 아무리 터보 엔진이고 아무리 최신 기술을 다 갖다 박아놨어도 아무리 환경 규제고 나발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그 3기통 엔진만의 조금 아쉬운 그 3기통 필링 3기통 필링 마치 조금 오바를 더 붙어서 내가 지금 여기 오토바이 엔진을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아쉬운 질감, 그리고 좀 더티한 그런 소음, 더티한 엔진 소리,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많이 아쉽다. 뭐 트랜스미션의 그 미션의 변속감, 뭐 CVT 미션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아반떼와 동급 수준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근데 이제 미션이 다 말아먹었고, 자, 아무튼 그래서 1등, 2등, 3등 파워트레인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트렁크를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네. 자, 일단 트렁크 오픈하는 방법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래쪽에서 열면 되고, 아반떼는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열리다 마는구나. 자,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SUV들은 이 트렁크가 닫혀있는 형상과 이 트렁크 텔게이트의 무게 때문에 당연히 이 유압식 쇽이 들어가 있는데 아반떼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아반떼 여기서 진짜 이거 내가 이 리뷰할 때 내가 얘기한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손잡이 좀 펴놓으라고 제발. 이거 닫을 때 이거 닫으면 이거 손 더러워진다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손잡이가 없다. 뭐 요거를 잡고 당기라는 건가? 아무튼 없다. 자, 그리고 제가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믿지 마십시오.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트렁크 수치,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걔네는 몇 리터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몇 리터입니다, 몇 리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 바닥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이 전체 공간이 총 몇 리터냐 라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조사들은. 그런데 그거를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짐을 트렁크에다가 많이 싣고 다니는 일은 사실 우리는 많이 없습니다. 절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대부분은 자, 세차용품도 요만큼 놓고 택배 온 것도 요만큼 놓고, 그 다음에 또 장 보러 가면 여러분들 막 박스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담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바구니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고만고만해도 요만하단 말이야, 다. 그러면은 그런 게 바닥 면적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결국에는 이 전체 용량이 아니라 이 바닥 면적이 얼마나 넓냐, 이 바닥 면적에 얼마나 많은 박스가 들어가냐, 높낮이와 상관없이.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야, 그래도 트렁크는 바닥 면적도 SUV가 더 넓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황당하게도 아반떼가 가장 넓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키 가진 상태로 이렇게 뒤에 오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거 세차하다가 네 X는 수가 있다. 네, 세차하다가 갑자기 열려가지고 트렁크 안으로 막 고압 쏴버리고 막 이러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트렁크가 열린다라는 옵션은 딱히 뭐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옵션은 아닌 것 같다. 자, 트렁크 사이즈가 일단 뎁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뒷자리를 바라봤을 때 이 깊이가 아반떼가 지금 110. 자,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77. XM3 같은 경우에는 96. 그래서 일단 깊이만 봤을 때 아반떼가 110으로 압도적으로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이드겠죠. 와이드. 이 폭이 얼마나 되냐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휠하우스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한 번 더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안쪽이 106, 그리고 이 바깥쪽은 무려 142.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트레일블레이저를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일블레이저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가 이 겉모습에서 보는 그 포스와는 다르게 트렁크 공간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엔 XM3의 와이드는 97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97에 96 거의 정사각형 바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렁크 공간만 생각을 했을 때 아반떼한테 1등을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야, SUV는 뒷자리가 접혀지잖아. SUV 뒷자리가 접혀지면은 이렇게 긴 짐도 실을 수 있단 말이야. 너 왜 그런 건 얘기 안 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반떼도 이렇게 여기서 원터치로 해서 하면은, 야, 어우씨, 야, 네, 이렇게 다 열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딸깍해서, 네, 오케이. 아반떼도 된다. 아, 참고로 요 트레일블레이저 안에 요 커버들 있잖아요. 요 커버는 저희 요 차량 협찬해 주신 클럽 트레일블레이저, 클럽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공동 구매했던 상품인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다 완벽하게 다 깔끔하게 쌓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무튼 요거는 그래서 동호회 공구 품목이다. 이거 순정 옵션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셔라. 자, 트렁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뒷자리를 비교해 드릴게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차종 다 뭐 레그룸이 서로 뭐 얼마가 더 넓다, 뭐 어쩌다 휠베이스가 다르다 해도 사실 레그룸 자체는 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항상 테스트하는 기준, 앞에 A필러가 끝나는 부분부터 앞자리 시트를 30cm를 맞춰 놓고 세 가지 차종의 이 레그룸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뭐 34cm, 아반떼도 34cm, XM3는 31cm,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2, 3cm 차이, 어차피 30cm 이상 차이 나는 데서 2, 3cm 차이가 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높이, 이 시트의 높이와 이 엉덩이가 닿는 면적의 깊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레그룸은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허벅지만 잘 서포트가 된다라고 하면 레그룸이 사실 미친 듯이 넓지 않아도 뒷자리 공간은 나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바닥 면적, 이 시트에 엉덩이가 닿는 면적의 길이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트레일블레이저가 48cm, 그리고 XM3는 조금 더 좁아요. 47cm. 그리고 아반떼가 50cm. 그래서 앉았을 때 레그룸은 다 비슷할지 몰라도 일단 이 허벅지가 딱 서포트되는 이 길이 자체가 깊어서 아반떼가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을 주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 높이입니다. 높이에 있어서는 아반떼가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가장 낮아요. 아반떼가 32, XM3가 34, 트레일블레이저가 36.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 시트 이 등받이가 이렇게 몸을 좀 감싸는 쉐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착좌감이나 거주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반떼한테 1등 주고 싶은데, 아반떼는 풀옵션인데도 운전석 뒷자리에 저 시트백 포켓 또 안 넣어놨더라.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2등이 트레일블레이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XM3가 뒷자리 거주성은 3등 주고 싶어요. 물론 XM3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요 차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뒷자리에도 고속 충전 USB-A 포트가 2개나 박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충전보다도 일단은 이 기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평점을 하는 걸로 하고,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1등, 트레일블레이저 2등, 그리고 XM3 3등. 아, 얘 근데 할 거 있어. 나 이거 솔직히 이거 잘 안 까는데 요게 이렇게 파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져 있어. 이거 까줘도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방금 저희 또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찝었어요. 이 ISO픽스 고리가 이 가죽 사이에 숨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카시트 꼽기 진짜 힘들죠. 그리고 이게 마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마감 자체가. 아니 이건 좀 심했다. 이거 너무해 이거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만든 차인데. 미국이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건 안 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위를 바꾸도록 할게요. 네, 순위를 바꿔서 XM3를 2등으로 XM3 축하한다. 네, 경기가 다 끝났는데 실격할 수 있는 게 발생해서 얘가 이제 3등이 됐습니다. 참 이거 좀 심했다. 대신 또 충천할 게 있어. 이게 평평해. 여기 이게 또 난
평평해서 좋더라고. 희한하게. 嗯 5명이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넓게 안 벌려도 된다. 앞으로 어,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아이씨, 저희 공동 2등으로 하겠다. 공동 2등으로 하겠다. 트레일블레이저랑 XM3 서로 각기 다른 장단점. 이런 사이즈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XM3보다 좀 낫기는 하지만, 네, 이런 뭐 편의, USB 포트나 이런 뭐 ISO 픽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XM3가 낫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가격,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베이스로 했을 때 지금 트레일블레이저랑 XM3 같은 경우에는 다 썬루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반떼는 썬루프가 있다. 네, 그것도 아반떼에 하나 더 플러스되는 요인인 것 같으면서도 아반떼는 이 뒷창문이 또 이게 오토가 아니다. 얘 오토인가요? 얘 오토예요. 아, 오토야?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오토, 올라가는 거는, 다운만 오토? 네. 그것만 돼도 어디야. 그치. 그것만 돼도 어디야. 아반떼는 파워 윈도우, 그 오토 윈도우가 또 운전석에 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다. 자, 이제 뭐 앞자리에 가서 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세세한 옵션들을 비교해 드릴 건데, 아반떼 타서 비교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치형은 삐져가지고 좀 먼저 갔어. 이 자식이 하더니 차 몰고 바로 가버려. 아반떼로. 자, 여러분, 앞자리에 탔습니다. 앞자리에 타서 이 실내 공간과 옵션에서 가격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 아반떼가 압승을 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외로 말도 안 되게 사소한 것들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그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컵홀더예요. 컵홀더. 자, 컵홀더를 이렇게 짧게 쓰다가 자, 깊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스위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남는 공간에다가 비밀스러운 돈을 뭐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을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컵홀더가 가지고 있는 이 직경 있죠. 직경. 이 직경 자체가 아반떼가 압도적으로 넓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깊게 해놨을 때 빨대가 나와 있는 테이크아웃 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대가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같은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쏙 끝까지 싹 들어간다. 그리고 XM3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어 노브랑 사이에 어정쩡하게 위치해 있는데 이제 높이 자체도 높아서 이 암레스트를 앞으로 당기면 컵홀더 하나는 막 버려야 되고, 컵홀더 뎁스 자체도 되게 얕고, 전체적으로 포지션 자체도 높고, 그래가지고 기어봉 잡으면 빨대 막 손에 찔리고 막 컵 쏟아질 것 같고 하나는 못 쓰고 막 이런 부분이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컵홀더가 기어박스의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처럼 직경이 크지가 않아요. 직경이 좀 좁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사드시는 그 1리터짜리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마 제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종석의 콕핏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이게 좀 진짜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인테리어. 네, 이런 인테리어 쉐입을 이 급에서, 그 심지어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새 차종 중에서는 가장 싼 가격에 아반떼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 이제 현대에서 부르는 HDA,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 핸들 중앙을 유지해주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연동이 되어서 움직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반떼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 아무튼 좀 곤란하다. 그리고 XM3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쓰기 싫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뭐 시트,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데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저 2620만원짜리 모델에서는 통풍 시트조차 누릴 수 없다. 통풍 시트가 없다. 그리고 XM3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작동시키려면 좀 이 빡침을 항상 감수를 하면서 통풍 시트를 작동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풍 시트 작동 위치 뭐 전체적으로 정말 운전자를 실제로 생각하고 내가 운전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차를 만든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이 아반떼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내가 지금 빨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박해보세요. 반박해봐. 해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 세 차종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메모리 버튼이 추가가 됐다. 이거는 진짜 이거 저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 어. 진짜.
왜 나는 이 시트 포지션 되게 예민해서 잠깐 누가 내 차를 타거나 여자친구가 타거나 아니면 발렛 아저씨가 타든가 뭐 대리운전 아저씨가 타든가 시트 포지션 바뀌어 있으면 그렇게 짜증이 나. 누구나 그러지. 그래요? 누구나 그렇지. 자, 아무튼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추가를 하지 않으면 요추 받침 장치 플러스 전동 시트도 안 들어가 있다.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없고 전동 시트도 없고 그리고 요추 받침도 없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질 것 같다. 물론 X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RE 시그니처 등급의 지금 가죽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동 시트나 이 뭐 요추 받침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아반떼보다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차만 놓고 봤을 때 한 200 더 비싸고 200도. 네. 자, 아무튼 그렇다. 뭐 이 아반떼의 와이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이거를 굉장히 큰 메리트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클러스터의 시인성만 보면은 오히려 XM3가 좀 가장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디스플레이다 우와 뭐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인성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느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 세 차종 다 지금 HUD는 없고. 자, 그리고 대망의 이 시트, 운전석 조수석 시트. 네,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뭐 방금 뭐 전동 시트가 어쩌고 메모리 시트가 어쩌고 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앉아서 느끼는 이 착좌감이겠죠. 자, 대충 눈으로만 봐도 아반떼의 시트가 이 양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날개가 중요하다. 날개가 이 허벅지를 감싸는 날개, 허리를 감싸는 날개, 이 날개의 높이 자체가 XM3나 트레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앉았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죠. 굉장히 착좌감이 좀 이렇게 싹 감기는, 허리만 감기는 게 아니라 어깨도 좀 감겨주고 그리고 좀 포근한 느낌이 난다. 오케이? 자, 그리고 XM3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단순히 또 이 시트의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떨어져 있냐.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에 사람이 이렇게 둘이 탔을 때 실내 공간이 얼마나 좀 더 쾌적하게 느껴지느냐. XM3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트 요 사이 거리요 14cm예요. 14cm 14c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밖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뭐가 더 크고 뭐 더 이뻐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탔을 때 시트랑 시트가 너무 둘이 붙어 있어서 너무 좁아 터지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XM3가 14,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19, 그리고 아반떼가 21.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XM3나 트레일블레이저는 또 시트 사이즈 자체가 좀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반떼 같은 경우에 이 엉덩이, 앞좌석 엉덩이의 폭 51, 51. 그리고 2등은 XM3입니다. XM3가 50,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46. 아무래도 트레일블레이저에 딱 앉으면 이 엉덩이가 닿는 이 허벅지, 이 바닥 면적이 좀 좁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100cm에서 5cm 늘어났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46cm에서 뭐 51cm다. 뭐 고작 지금 요만한 시트폭 사이에서의 5cm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요 옆에 날개 감싸는 느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야, 외관 사이즈가 똑같은데 시트랑 시트 사이 거리가 좁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문짝이 두꺼워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측면 충돌로부터 안전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아반떼보다 XM3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봐. 없어. 그 어디에도 없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옆에 문짝이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해서 더 안 다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패딩 입고 다니세요. 패딩 입고 다니면 안 다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이 실내, 그레이 컬러의 실내를 중간 등급부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네, 중간 등급부터, 그리고 지금 이거는 풀옵션인데 풀옵션도 당연히 그레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XM3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블랙 트림만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 실내 컬러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야, 이 밝은 그레이 컬러 뭐 관리하기 어렵다, 때가 엄청 많이 탄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고. 이게 바깥에 있는 컬러,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은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 어디까지나 그냥 나의 개성 표현이라고 하면, 요즘은 실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실제 이 차를 사서 소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그 필링,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실제로 중요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실내가 계속 어두컴컴한 이 블랙에만 둘러싸여 있다가 이 밝은 그레이 컬러 톤의 차에 딱 타면 기분이 달라요. 정말 기분이 달라.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 센터페시아에 굉장히 독특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블랙이어봐 이렇게 확 감싸는 이런 콕핏 디자인 느낌 전혀 안 나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케미컬들이 워낙 좋아져서 한 몇 달 타다가 시트가 좀 더러워졌네 그러면 몇 번 쓱싹쓱싹 닦으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차 맡길 때 이거 가죽 한번 닦아주세요 한 2, 3만 원 추가하면은 그냥 싹 새 것처럼 또 닦이고, 진짜 이 실내 컬러를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이 배려는 정말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여전히 뒷자리는 파워 윈도우가 없다. XM3는 네 자리가 전부 업앤다운 전부 다 파워 윈도우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 다 다운은 파워 윈도우, 그리고 운전석은 위에 업 스위치까지 파워 윈도우.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 같지만서도 정말 운전하면서 그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 아니면 좀 짜증이 나게 하냐, 뭐 이런 뒤에 시트백 포켓 같은 이런 별거 아닌 것들,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아반떼가 분명히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비교한 요 세 가지 차종 중에 가장 나은 실내 거주성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나는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해서 못 타, 나는 진짜 계속 풀로 계속 쏘고 다녀야 돼, 막 200km까지 쫙 올라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XM3가 가장 주행 성능 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시내 주행 많이 하고 조용조용 다닌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부드럽게 조용하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이 아반떼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굳이 나는 꼭 SUV를 타야 되고, 나는 굳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저 이름이 너무 좋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인정. 저기 트레일블레이저는 저 RS 등급 최고 트림에 옵션 다 때려박으면 3,300까지 올라가요. 나는 어차피 뭐 마실용으로 그냥 타고 다닐 거라 가지고 뭐 2,000 중반이든 3,000 중반이든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2,000 중반에서 이런 실내의 거주성이 중요하고 옵션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좀 정숙성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반떼가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니 아반떼는 신차 구매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한 달 안에 차 바꿔준대. 그리고 뭐 1년 안에 남은 할부 금액 다 퉁쳐주고 반납도 받아주고, 한 달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차로 바꾸면 된다.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주행거리가 3,000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3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면 안 되고, 원하는 차로 바꿔 탈 수 있다. 그리고 뭐 안심 할부 때문에, 안심 할부 하면은 뭐 1년 내에 뭐 사고 났을 땐가 뭐 때문인가 아무튼 뭐가 있으면 그냥 그 할부 남은 금액 퉁치고 그냥 반납. 희한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알리네. 그러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알리면 알려지면 상품이 아닌가. 근데 뭐 중국에서 지금 똑같은 거 하니까, 중국에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는 것도 알려지는 거지 뭐. 진짜 끝!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